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소나무가 좀 크고 산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산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치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산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스케치해 놨던 것이라 북한산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해놨던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오래됐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앞에 이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 무리가 있고 뒤에 이제 나무가 그리는 산이 그려지는 이제 이러한 형상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소나무는 이제 여러분이 나무 숲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익히 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수가 있고 객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앞에 어떻게 방해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제 그려지는 이런 것을 주수라 하고, 이제 뒤에 그려지는 이거와 연계해서 그려지는 것을 이제 객수, 이것을 이제 피해서 그려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수를 먼저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다 그려서 올려볼까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가 넘어간 듯 하면 제가 이제 끊을 건데, 그 안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 잎을 그리는 것도 자연을 이제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이 가지에서 잎이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기운생동하게 그리시는 그런 것을 이제 익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그거에 연연해서 그리신다면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동양화 육법 중에 이제 응물상형이라 해서 자연의 이치를, 스케치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이것을 이제 지금 객수입니다. 앞에 나무를 피해서 그려주는, 이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제가 이렇게 객수를 소나무 가지는 이제 계집 여자, 여차법과 같다 해서 동양화 기초실기 때 제가 일러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익히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객수를 그려놓고 솔잎파리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런 소나무 무리를 앞에 있는 것을 그리다가 보면 앞에 거와 뒤에 것을 이렇게 솔잎파리에서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무리로 소나무 군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화의 그 너무 방법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제 또 때로는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려주는 그냥 사의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앞선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조금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이제 기초실기가 오래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그 어떤 거 그리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기본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아무리 그 좋은 법이라도 진리에 가까운 법이라도 거기에 얽매인다면 그것에 이제 구속된다. 그래서 작가의 그 개성의 느낌은 이제 표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베끼거나 임화나 임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화나 임서를 배울 때 보고 모사할 때는 그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이제 그 그림을 풀어냈는지,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어떤 형식으로 묘사를 했고, 그런 것 등등을 여러분이 배워서 내꺼화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그림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어떤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임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옛 것을 보고 또 좋은 작가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하면서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깨우치셔야지 임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똑같이 그렸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다면, 모방하는 것 외에 배운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임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임화, 임서의 의미를 잘 알고 모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이모사, 육법 중에서 전이모사가 제일 이제 아래 단계인데, 모방하는 거에 그치시지 말고 그 모방을 하면서 이 작가는 이 그림을 어떻게 풀었고 어떤 방법으로 묘사를 해서 이러한 경치가 나왔구나, 이러한 작품이 나왔구나, 이런 것을 보고 깨우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임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베껴서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깨우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임화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 소나무 군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어가지고
이제 산의 중턱쯤 올라가면 이제 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나무 숲 뒤로 먼 산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연필로 가볍게 스케치를 해놨는데 화면상은 잘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산을 그리게 되면 큰 것을 먼저 윤곽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것을 그려라. 이러한 그 기초실기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실기를 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여러 번 반복을 해도 매번 그 새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를 게을리 하셨다라는 그런 자책을 하시면서 좀 더 분발해서 기본적인 것은 충실히 익히셔서 알고 머리로 알고 이론은 머리로 알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손이 익혀지는 그러한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화선지는 좀 오래된 건데 화실에 이렇게 있는 화선지가 좀 오래돼 있어서 이 지금 나무를 그리거나 할 때 이 비백이라고 시끗시끗하게 비백이 많이 나옵니다. 오래된 화선지는 이제 공기를 먹어가지고 이 먹이 그대로 깔끔하게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백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비백이 나오면 또 비백이 나오는 그 느낌을 살리셔서 그려야지. 화선지를 이용할 때는 그릴 때는 다양한 화선지를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맞는 화선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화선지만 이렇게 고집을 하다 보면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다양하게 원할 때는 또 그 화선지의 그 특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강의의 말씀을 드려 화선지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처럼 작가는 재료를 장악을 해야지 재료를 장악하지 못하면 이제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재료를 다양하게 써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소나무군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비전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제 피마준인데, 마의 껍질을 벗긴 것과 같다라는 의미의 이제 피마준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산능선, 봉우리가 모여서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전법도 제가 이제 세밀하게 하지 않고 어떤 그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을 제가 할 건데, 여러분은 이제 연습할 때 그 미점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찬찬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만 이렇게 표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미점을 그릴 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목 위에 이제 흐린 목이 나올 때는 이제 진한 목 위에 흐린 목을 찍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진한 목으로 계속해서 또 강약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점은 이제 그 멀리 소나무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멀리 소나무를 있을 때 이 앞에 소나무와 뒤에 이제 멀리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서로, 이 중간 나무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여서 보이질 않는 거다라는 이 상황이, 경치가 이제 그렇으니까 앞에 나무 소나무를 크게 그려주고 무리를 그려주고, 뒤에 이제 소나무 뒤로 이렇게 먼 산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나무와 미점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을 잘 익히고, 또 이것은 이제 북한산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하시면서 이런 경치를, 이러한 흡사한 경치를 사진을 찍으셔서 집에 오셔서 한번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러한 것을 배웠으면 내가 이것을 산에서 이 경치를, 이러한 흡사한 경치를 있을 겁니다. 북한산에 제가 가서 이걸 찍어오고 스케치를 한 거니까 여러분도 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산에 있는 경치를 직접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기본 실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등으로 해서, 뭐 붓끝도 있지만 등으로 해서 이렇게 붓등으로 긁어서 천천히 긁어서 치시지 말고, 절대 치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긁는다, 끈다, 뭐 이런 느낌. 초보자들이 이제 보면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잘 합니다. 치지 말라 그래도 꼭 치는 분이 있고, 붓을 세워라. 이것도 이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붓끝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세우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익히시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 것을 씹어서 옛 것을 씹어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씹어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에 얽매이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창작의 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거기에 구속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뜻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본다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북한산을 가서 보면 거울에 비쳐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감정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데 거울 보듯이 똑같이 경치를 보고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모사한다는 것은 작가로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꺼화 시켜야지 그 자연을 그대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모사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다 익혀진 뒤에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조금씩 야금야금 시도를 해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방에 또 기본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것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그러한 방법을 연습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자연을 관찰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니까 지금 이제 덕수궁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제 수묵별미라 해서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를 한번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중국에서 이제 이 동양화가 자기네가 이제 종주국이라고 이제 중국의 그 미술관에서 이제 그런 뭐 잡음도 좀 들리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동양화의 발상지고 수묵화의 발상지는 근원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켰으면 그것은 이제 또 중국하고 다른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동양화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것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깊은 이야기는 이제 제가 못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좀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중국의 그 미술관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또 일부 한국 작가들이 또 거부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가서 보면 그 어떠한 그 기획한 분의 그 그림을 기획안을 제가 의도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매우 아쉬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한번 그 그림을 가셔서 보시고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진척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 이런 것을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 뒤에 거는 이제 미점을 많이 뭉개버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 붓이 뒤에 가면서 이제 좀 작아지고 많이 여러분이 이제 중첩을 시키면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힘을 빼서 같은 먹이라도 힘을 빼서 강약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
여기가 이제 양이니까 여기는 이제 음으로 해서 음과 양의 이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중목, 단목으로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음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진한 목은 뒤에 흐린 목이 해칠 수 없다. 뒤에 있는 이제 흐린 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려준 준이라든가 이제 어떤 미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진한 목은 흐린 목이 해칠 수 없다.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정확하게 미세하게 그려지면 어떤 이제 구름의 형태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구름 뭐 이런 것을 별로 예전과 같이 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그 묘사는 해봐야 되니까 안개 낀 것은 어떻게 그려야 되고 또 구름은 어떻게 그려야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천천히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슬쩍 단목으로 발림을 해줘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얘가 너무 밝으니까 너무 어둡고,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어둡고 밝은 것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해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뭐 안 하고 채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채색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먹을 수묵화는 이제 먹이 거의 이제 8, 90% 이제 완성을 하고 채색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먹의 채색에 너무 조바심을 내시지 말고 먹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해서 채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작품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발림으로 전체적인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게. 이 앞부분은 제가 이제 발림을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어둡게 발림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채색이 좀 더 세밀해야 되니까 세밀하게 하고, 또 뒤로 가면서는 이제 색이 많이 안 사니까 제가 이렇게 먹으로 많이 완성을 했고, 이 앞부분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채색으로 나중에 이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신 걸 이제 일정 부분 어느 부분 이제 모아 두셨다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 채본을 다시 꺼내서 채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이 채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익히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떤 바위의 형태가, 또는 이제 그 능선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 이제 이 뒤는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아랫부분이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해서 어둡게 표현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앞부분의 바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